박여인은 무당의 지시대로 단검을 고쳐잡고 요괴에게 접근합니다. 무당은 더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며 요괴를 가두고 있었죠. 박여인과 젊은 무당은 어두운 산길을 호롱불 하나의 의지에 오르고 있습니다. 땀이 쏟아지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으나 박여인에겐 단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 어떻게든. 뒤따르는 무당의 손엔 삼배 보따리가 들려 있습니다. 풀벌레의 소리와 부엉이 소리가 울리는 지독히 을씨년스러운 숲이 그녀들을 반기듯 빨아들이고 있고 밤하늘엔 곧 비가 쏟아질 것처럼 천둥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긴장한 표정의 박여인이 불이 켜진 소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창호의 구멍을 뚫고 몰래 안을 엿보죠. 방 안에는 박여인의 아들인 남규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고 그 옆엔 소화가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곧 박여인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떨게 되는데 소화가 두 손으로 얼굴을 잡더니 껍질을 까듯 양쪽으로 잡아당기자 그 안에서 새하얀 뼈가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소화는 뱀이 허물을 벗듯 머리 가죽을 열었고 그 안에선 불에 그을린 듯 여기저기 그슬린 해골이 드러났죠. 그녀의 정체는 전설로 내려오던 귀면녀. 그렇게 상반신은 해골의 모습을 하고 그녀를 감싸고 있던 가죽은 아이스크림의 포장지 마냥 널브러진 채 남규를 향해 몸을 기울입니다. 곧 귀면녀는 입을 벌리고 남규의 호흡에서 전기를 빨아들이죠. 박여인은 두려움으로 얼어붙을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무당에게 받은 부적들을 방 안으로 집어던집니다. 부적들은 소화의 주변에서 발광하며 떠올라 그녀의 힘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킵니다. 그때 무당과 박여인은 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박여인은 소화에게 단검을 겨누며 일갈합니다. 이 육신을 이런! 당장 멈춰! 그 옆에 무당은 부적의 힘을 유지하고 소화, 아니 귀면녀를 붙잡아두기 위해 사력을 다해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박여인의 단검을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고 부적의 힘에 갇힌 요괴가 힘겹게 말을 했습니다. 남자의 힘은 박여인은 무당의 지시대로 단검을 고쳐잡고 요괴에게 접근합니다. 무당은 더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며 요괴를 가두고 있었죠. 그때 귀면녀가 크게 일갈합니다. 분노의 목소리가 폭발하자 요괴를 둘러싸고 있던 부적들이 굉음과 함께 조각조각 찢어지고 그 위세에 눌려 무당과 박여인은 뒤로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그 통에 박여인이 들고 있던 단검 역시 날아가 버렸죠. 귀면녀는 몸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서서히 일어납니다. 드러났던 해골은 다시 이스르르 가죽이 맞춰지며 소화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타오르는 불길과 대비되는 차가운 미소를 짓는 소화는 무당을 보며 말합니다. 어디 무당 따위가 나를 방해하려 들어. 죽는 게 무섭지 않은 모양이지? 또 박여인을 돌아보며 말하죠. 드디어 만났군. 도대체가 만날 수가 있어야지. 외출이란 걸 할 줄 모르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날 왜? 박여인이 두려움에 떨며 귀면녀를 바라보는 그때 귀면녀의 가슴팍을 단검이 뚫고 나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힘겹게 뒤를 돌아보자 그곳엔 창백한 표정으로 비틀거리는 남규가 보입니다. 그는 애절하고 서글픈 망감이 교차하는 처절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이제 그만해. 난 당신이 인간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 이미 오래전부터. 다시 고개를 돌린 귀면녀는 자신의 가슴에 박힌 단검과 박여인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녀의 표정엔 번뇌와 슬픔이 번지고 있었죠. 그래도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이 어떤 존재이건 당신과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었어. 흐르는 눈물에 입술을 깨물며 남규는 뱉어내듯 읊조립니다. 그런 그에게 돌아선 귀면녀 떨리는 손으로 남규의 볼을 쓰다듬으며 나직히 말합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녀의 불길을 거세게 타올랐고 곧 엄청난 비명과 함께 폭발합니다. 폭발음과 함께 집은 무너지고 자네들은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곧 천둥번개와 함께 이 모든 고통을 씻어내듯 비가 쏟아져 내리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얼굴에 떨어지는 차가운 감촉에 눈을 뜬 남규. 온몸의 고통을 애써 삼키며 몸을 일으킵니다. 소화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집은 부서져 자네와 함께 검은 연기를 피우고 있었고 멀지 않은 곳의 무당과 쓰러진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소아는
그녀는 어떻게 됐지? 그가 다시 정신을 잃으려는 찰나 희미해지는 시선 안에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온통 검은 옷을 입고 붉은 두건을 한 건장한 체격의 남자는 한쪽 눈에 선명한 칼자국이 보이는 의사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은 남규. 붉은 두건의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읊조립니다. 내가 너무 늦었군.